30분 됐네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해외 축구 6경기를 가져왔고요. 이거 끝나고 NBA 같은 경우 초안 간단하게 이제 라방에서만 보고 영상은 이제 내일 오전에 확정본으로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오늘 거의 다 좀 낮은 정배들을 팀들이 많이 받았어요. 결국에 어떤 리스크가 있냐, 뭘 골라야 되냐, 요게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첫 번째 경기 AC 밀란 대 우디네세, 요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드필더 쪽에 베나세르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요. AC 밀란 쪽에 뭐 키에르 그리고 질라탄 요 정도가 이제 확실히 좀 빠지는 선수들로 보입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수비 쪽에 누이팅크 얘 정도만 불투명이고 지금 풀스쿼드예요. 그동안 이제 좀 많이 부상으로 못 뛰었던 미드필더 쪽에 로베르토 페레이라 핵심이 좀 돌아오긴 했는데 이 경기부터 확실하게 좀 선발로 뛸지는 몰라요. 너무 빠져있던 기간도 좀 있었고 컨디션적인 부분에서 뭐 어떨진 모르겠으나 우디네스도 지금 중간중간 빠져있던 부상자들이 지금 많이 돌아왔다. 요 정도 사이즈로 보이는데 일단 직전 맞대결은 우디네세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캤어요. 밀란이 이제 막판에 질라탄 극장골인가 넣고 이제 간신히 우디네세 원정에서 비겼었는데 그게 뭐 우디네세 감독 교체 이후에 첫 경기였고 그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에서 좀 애매한 부분은 우디네세가 너무 도깨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경기력도 경기마다 기복이 너무 심하고 득점이나 실점 면에서도 너무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경기력은 사실 기복이 있긴 한데 이게 득점 실점 면에서 넣을 때는 화끈하게 넣어주는데 못 넣을 때는 아예 못 넣고 또 실점 같은 경우도 잘 뭐 수비가 어느 정도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뭐 상대가 슈팅 때릴 때마다 다 들어가면서 뭐 지난 헬라스전 같은 경우 이제 4골이나 실점을 하고 거의 완전 지금 세리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완전 도깨비 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요 경기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기. 우디네세가 어쨌든 풀라인업이고 AC 밀란이 지금 질라탄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수비 쪽에 문제가 계속 조금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케이르가 뭐 빠진 상황에서 뭐 토모리가 계속해서 뛰고 있고 한데 지난 살레르니전에도 수비 쪽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전 단단하지 못한 수비가 있었고 우디네세가 지금 원정에서 계속해서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거 AC 밀란이 지난 경기처럼 살레르니전처럼 수비하면은 우디네세 득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수비 쪽 자원들도 어쨌든 우디네세가 거의 누이팅크까지 지금 불투명이긴 하지만 뭐 빠져도 돼요. 파블로 마리나 뭐 베카오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풀 라인업이고 밀란도 지금 지루가 그나마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레앙이나 뭐잘 공격 쪽에 잘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질라탄이 빠진 공백이 어느 시점에는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는 저는 정배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경기가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봅니다. 이 경기는 결국 고배당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아 보여요. 특히나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도 우디네세 상대로 했을 때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의외로 우디네세가 한 두세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승점을 따가는 사이즈가 있고 특히나 AC 밀란이 전체 통산에서 한 홈에서 27번인가 이겼거든요. 두 팀이 워낙 좀 1부 리가 오래 있었다 보니까 27번 이겼는데 마인이 8번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가장 최근이 1-4-2로 시즌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2000년대 초반 이제 옛날에 세브첸코 있고 했을 때 AC 밀란 전성기 때 그러니까 최근 경기는 거의 AC 밀란 홈에서 마인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겨봐야 한 점차 승리였고 뭐 무승부나 뭐 그런 경기들도 많았고요. 이런 걸 볼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배당 쪽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 언어반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잠시만요. 공지만 하나 띄우고 멤버십 조합이 좀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들어가서 호펜하임 대 슈투트가르트인데 이 경기도 정배 메리트 없어요. 이거 1.4배당 받을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이게 배당이 이렇게 받은 이유는 밑에 데이터 이것 때문이에요. 호펜하임이 어쨌든 올 시즌에 상당히 이제 거의 뭐 챔피언스 리그를 노릴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 강해요. 올 시즌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 이제 부상자들이 중간중간 너무 많았고 거의 팀 내 핵심 선수들이 시즌 절반도 못 치렀어요. 그 가운데 지금 성적이 완전 개판이고 마지막 승리가 거의 2달이 넘었습니다. 2달하고도 한 10일 됐을 거예요. 12월 총과 중순에 마지막으로 이기고 못 이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똥배를 받은 건데 이 부상자 쪽으로 한번 볼게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보그트가 빠집니다. 핵심 수비수가 빠지고 뭐 그 밖에 로테이션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요. 핵심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지난 경기 뭐 게이거가 미드필더 쪽에 출전 정지했지만 이번 경기 복귀를 하고 뭐 그릴리치도 잔부상해서 돌아왔고 다 빠지니 지난 경기 뭐 다 많이 빠졌지만 뭐 볼풋을 잡아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는 큰 누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비 쪽 중앙 수비 쪽에 이제 보그트가 빠진다는 점, 요 정도의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슈투트 같은 경우 이제 사일러스가 다시 공격 쪽에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뭐 상당히 잘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아쉽긴 해요. 부상도 너무 많고 거의 못 뛰기도 했고 나올 때도 사실 폼을 올릴만하면 부상당하고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디다비가 좀 코로나로 이번 경기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복귀는 했는데 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뭐 나르테이나 사코 이런 애들이 여전히 부상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칼라이지치가 다시 복귀했어요. 지난 시즌 사실 슈투트의 이제 공격 쪽에는 사일러스랑 칼라이지치가 합산 거의 한 30골 정도로 박았었거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은 10경기도 못 뛰었을 거예요, 둘 다. 한 5경기씩 뛰었나? 거의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주요 선수들은 그냥 통으로 날려먹었던 상황에서 복귀하자마자 또 부상당했었는데 다시 또 복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높이 보그트가 빠진 상황에서 높이 부분에서 슈투트가 이제 호펜하임을 공략할 만한 사이즈는 있고 여기에 이제 미드필더 중에 탕기 쿨리발리가 또 이제 복귀를 한 그러니까 슈투트 같은 경우도 너무 부상자가 돌아와서 좀 승점은 딸만한 타이밍에 또 부상당해가지고 또 이제 계속 지고 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부상자들이 좀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슈투트는 조금씩 뭐 물을 캐거나 승점을 딸 확률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 이제 뭐 마르못이나 이런 애들이 네이션스에서 돌아오면서 중간중간에 공격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최근 경기들에서 분명히 이제 득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올려주고 있는데 지난 경기도 사실 보험전에 이길만 했었거든요. 이길만 했었어요. 이길만 했는데 이제 막판에 PK를 좀 허용하면서 극장골로 이제 1대1 무승부가 나왔었고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저는 이 경기에는 슈투트가르트가 한 골 정도 충분히 한 골 이상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펜하임이 어쨌든 간에 수비 쪽에서 뭐 실점이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그트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슈투트의 득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먼저 오바 쪽을 봅니다. 오바가 이 경기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좀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싶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저는 배당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는 이게 1.4대 받을 배당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2배당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 팀의 이번 시즌 총 데이터의 흐름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1.43 받는 게 맞는데 슈투트가르트 어쨌든 복귀잖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1.4 그러니까 양 팀의 지금 상황에서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1.4배당 받을 정도는 아니다. 한 1.6 정도는 받았어야 된다 최소. 그 정도 사이즈로 보기 때문에 차라리 오바를 찍고 말지. 정배 쪽의 메리트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무승부 보고요. 슈투트가르트 프랜승을 봅니다. 어쨌든 강등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버프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 도깨비에 위치해 있는 팀이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이제 또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공격 쪽에서 찬스를 좀 놓치는 비율이 최근 경기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좀 몇 개 놓쳐주고 슈투트가 박아준다면은 뭐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일반승 메리트 없고 차라리 오바 찍는 게 낫다. 요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세 번째 경기 사우스햄튼 대 노리치. 오늘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배 쪽에 모든 경기에 있어서 지금 리스크가 있어요. 이 경기에서 리스크는 뭐냐?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연승이 없어요. 지난 경기 이겼거든요. 홈에서 2연승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승 사이즈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고, 노리치가 어쨌든 저는 경기력 면에서 반등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사실 맨시티랑 리버풀한테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승점 3점 내지 뭐 1점 이렇게 획득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상대가 와포드나 한창 그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안 좋았을 당시, 그때 이제 뭐 승점을 따냈긴 했지만 뭐 요 정도의 불안 요소는 있다. 부상자 쪽을 보면은 사이드 쪽에 이제 리안코가 빠지고 메카시 주전 골키퍼가 빠지는데, 뭐 사실 지금 얘가 복귀해도 주전 자리는 아마 못 찰 거예요. 지금 있는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텔라 빠지고, 페라우가 코로나에서 일단 수비 쪽 자원인데 측면 쪽에 복귀를 했는데, 코로나에서 복귀를 했는데 출전 여부는 모르겠어요. 얘는 한 불투명 정도로 빼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미드필더 쪽에 레드몬드, 얘가 불투명, 한 요 정도가 이제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은. 노리치 같은 경우도 부상자가 많았으나 좀 많이 복귀를 했어요. 공격 쪽에 이다나, 수비 쪽에 젊은 오모바미델라가 여전히 빠지고, 팀크루 골키퍼가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루프나 뭐 소렌슨 같은 로테이션 자원들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인데, 저는 애초에 사우스햄튼을 좀 팀 자체는 좀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튼, 사우스햄튼 약간 비슷한 결이에요. 중앙에서 압박도 좋고, 뭐 빌드업이나 여러 가지도 괜찮아요. 킥이 좋은 선수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두 팀 다 최전방에서 득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브라이튼은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도 뭐 아담스나 뭐 암스트롱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그나마 이제 첼시에서 임대온 브로자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번 시즌 좀 많은 득점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이 사우스햄튼의 어쨌든 상승세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력은 항상 괜찮았어요.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최근에 아담스 같은 애들이 득점이나 어시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확실히 해결해주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기존에 있었던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마무리까지 되면서 뭐 최근에 상당히 강팀과의 대결이 많았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뭐 말씀드린 듯이 이제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홈에서 연승이 아직까지 없고 무승부가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배는 없지만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이런 사이즈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공격 쪽에서 해결해주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큰 부상자도 없는 상황에서 수비 쪽에 뭐 페러도 복귀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뭐 공격 쪽에 빠지는 선수도 없고, 노리치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맨시티랑 리버풀한테 패배하기 전에 여러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고 있는 좋은 흐름이었다곤 하나, 경기력 면에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같이 못했는데, 뭐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와포드가 그냥 거의 뭐 미친 짓을 해가지고 3대0으로 졌던 거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때 한창 안 좋았고, 오늘 이거 사우스햄튼 맞아서는 저는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스햄튼 승 사이즈를 보고요. 노리치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공격적인 부분이에요. 공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찬스는 이전만큼이나 뭐 잘 만들어낸다고 보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력은 별로예요. 여전히 별론데 공격 쪽에서 집중력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뭐 푸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전트나 또 라시차, 이 브레멘 강등 듀오가, 라시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산 2주 때부터 좀 살아나는 흐름이고, 사전트까지도 최근에 좀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다. 이 공격 자원들이 힘을 좀 내주면서 찬스 대비 좀 득점이 좀 터지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오바 쪽에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바가 나오면 소튼이 잡는다는 마인드여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오바 갈 바에는 사우스햄튼 승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직전에 뭐 AC 밀란이나 호펜하임보다는 저는 요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레반테 대 이제 엘체인데, 이 경기는 제가 이제 좀 데이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르게 가져왔죠. 요 부분 보시면은 이건 전체잖아요. 제가 원래 최근 거만 가져오는데 상대 전적은 웬만하면은 전체를 가져왔어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엘체가. 이게 배당이 낮은 이유가, 레반테가 이거
엘체가 최근에 지지 않고 지난 경기 라요 상대로도 승리를 따내고 이랬는데도 이 레반테 1.8? 이거 배당 보고서 이게 말이 되나? 엘체 프랭 개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의견에 뭐 반대하거나 딱히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이 낮은 이유가 한 번도 안 졌어요. 13번 붙어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리고 레반테 같은 경우 최근 AT 마드리드 잡고 셀타비고 상대로도 잘 비비면서 특히나 수비 쪽의 안정세, 수비가 이번 시즌 수비가 개판이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나 강등 버프가 또 들어갈 수 있고, 엘체 같은 경우 지금 나름의 안정권의 순위에 위치해 있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요거 배당이 이제 1.8배, 1.8 맞죠? 1.8 몇이었던 것 같은데 1.80 낮은 정배를 받은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엘체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사실 지난번에 라요 상대로 2대1 승리 개뽀록이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확률상으로 라요가 1대0으로 리드하고 있을 때 엘체가 2대1 역전하는 그림은 거의 진짜 나오기 힘든데 거의 극장 수준이었어요. 경기력 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엘체 승사이드를 보기에는 조금 빡세지 싶어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고배당은 노릴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레반테 1.80 못 가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는 못 가는 배당이고, 결국 요런 홈팀이 요런 똥대결에서 요 정도 사이즈 받으면 웬만하면 이거 승 아니면 무승부 뜹니다. 역시나 하고 똥대똥 무가 뜨거나 아니면 낮은 정배를 받은 값을 하면서 승리를 따내는 경우가 있는데 6승 7무잖아요 홈에서. 역대 전적이 한 번 빼고 다 햄무입니다. 한 번 빼고 다 햄무예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레반테 그 득점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 생각에 이것도 마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경기도 고배당입니다. 결국에 무승부나 햄무 쪽 1.87인가요? 조금 올랐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배당이 올랐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1.87 좀 잘 들어오는 배당이네. 왜 이렇게 잘 들어와 이거. 어쨌든 간에 배당 쪽 딱히 의식하지 않고, 사실 승 찍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뭐가 더 좋아 보이냐 하면 저는 무승부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엘치가 경기력 대비 결과가 최근에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이거 레반테 시즌 2승에다가 홈 1승밖에 없는데 이거 태무 쓰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굳이 따지면 뭐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베팅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둘 중에 뭐 어디가 우선순위냐 하면은 저는 그래도 무승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1대1 내지 0대0 결국 언더 쪽의 흐름과 같이 흐름과 뭐 저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딱히 뭐 사실 건들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뭐 고배당을 노리는 거 제외하고는 언더 같은 경우도 저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배당 대비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지 않고 뭐 2대1이나 뭐 여타 이런 오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결장자 같은 경우는 레반테는 똑같아요. 무스타피 수비 쪽에 빠지고 뭐 라도야나 뭐 수비 쪽도 베도나 뭐 포스티고 이 노장 선수도 빠지고 캄파나 뭐 이렇게 불투명 사이즈인데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지난 경기들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엘체 같은 경우 이제 공격 쪽에 보에 핵심 공격수가 복귀를 했어요. 출전 정지로 아마 지난 경기가 라요전에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경기 또 복귀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요 정도 사이즈로 보는 겁니다. 뭐 수비 쪽에 팔라시오스가 빠지긴 하는데 거의 풀스쿼드입니다. 이 핵심 수비수 하나 빠지는 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요 무승부 쪽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프렌 찍어도 된다는 마인드긴 해요. 애초에 무승부 가능성 좀 높게 보기 때문에 프렌 찍어도 뭐 된다는 마인드긴 한데, 글쎄요, 저 13번 붙어서 한 번도 안 진 데이터가 좀 거슬려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 대 인터밀란의 경기인데, 요즘 아마 인터밀란 찍으셨다가 배신당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상자 쪽을 먼저 볼게요.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좀 누수가 많습니다. 바니, 크리시토, 반헤우스덴, 여기에 뭐 치보라나 에르나니, 요 정도가 이제 못 나오는 사이즈고, 아미리 정도가 이제 미드 쪽에 불투명 사이즈인데 죄다 수비입니다. 지금 죄다 수비예요. 수비가 거의 다 빠졌어요 지금.
뭐 뛸 수 있는 선수는 있어요. 뭐 바스케스나 뭐 오스티고르 아니면 뭐 영입한 헤프티 요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옵션에서 지금 제노가 수비 영입을 많이 했어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몇 명 데려오고 뭐 영입도 하고 수비 쪽에 영입을 상당히 많이 해서 많이 빠지는 것 치고는 수비 라인업에서 구성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니 크리스토 빠지는 건 조금 아쉽고 에르나니도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밀란 같은 경우 호아킨 코레아가 여전히 공격 쪽에 결장을 하고요. 여기에 바렐라가 오늘 경기 좀 못 뛸 가능성, 이거 출전 정지인데 이거는 제가 뭐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출전 정지를 못 뛰는 것 같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고 해놓고 체크를 안 했네. 어쨌든 바렐라까지 뭐 적어보도록 하고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의 이제 고젠스 아탈란타에서 데려온 이제 사이드백이 복귀를 했으나 선발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뭐 베시노 이런 뭐 미드필더 자원도 복귀를 한 걸로 보이고, 지난 경기에 이제 브로조비치랑 바스토니가 출전 정지로 빠졌었잖아요. 복귀를 했습니다. 사스올로 전에 이 핵심 수비 쪽의 핵심과 미드필더 쪽의 핵심이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메리트는 없었던 경기예요. 그 경기에서. 근데 뭐 인터밀란이 경기력 면에서는 사실 잡았어야 될 법했는데, 인터밀란은 최근 문제가 뭐냐면은 라우타로가 부진합니다. 이게 제코나 산체스 늙었어요. 결국에 공격진에서 안 터지고 있어.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어서오세요. 인터밀란이 막 경기력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뭐 AC 밀란전에서 이제 홈에서 2대1로 졌고, 홈에서 또 리버풀한테 2대0으로 졌고, 뭐 지난 경기 사스올로한테 졌고, 최근에 엄청 안 좋거든요. 거의 못 이기는 흐름인데 호아킨 코아레 못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인터밀란이, 그러니까 경기 내용, 그러니까 경기 전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을 만큼 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잘했어요. AC 밀란전 괜찮았고요. 리버풀전 잘했어요. 지난 사스올로전에서도 뭐 공격 작업 자체는 선수들이 누수 브로조비치랑 바스토니 빠진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공격진에서 안 터지는 흐름이, 이런 경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를 믿고 경기적에서 이게 제노아가 수비 쪽의 일정도 빠지고 인터밀란이 이제 또 이제 챔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빵 터지는 걸 보고 가야 되냐, 아니면은 계속 못 넣으니까 이걸 못 넣은 데이터로 보고 가야 되냐. 그쵸, PK도 못 넣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격 작업이 아예 안 풀리거나 하는 거면은 그냥 뭐 공격이 안 된다 치부하면 되는데, 작업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지금 뭐 댓글로도 올라오는데 PK도 못 넣고 이지 찬스도 많이 놓치고 공격진에서 지금 너무 안 터지는 흐름이어서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렵다. 양팀 상대 전적 같은 경우 그냥 뭐 압도예요.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게 데이터가 지금 뭐 제가 적어놓은 것만 보면은 뭐 제노보다 한 번 이기긴 했네 뭐 이런 사이즈인데, 지금 7연속 마인이요. 7연속 마인. 인터밀란 7연속 제노와 무득입니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빠졌을 때. 그러니까 7경기 연속 3대0, 0대4, 5대0, 0대3, 이게 7번 연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 경기력 면에서 괜찮은데 어쨌든 챔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진 않잖아요. 끊어갈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제노가 7연속 지금 득점이 없잖아, 인터밀란 상대로. 제노가 공교롭게도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득점했을 때는 웬만하면 안 졌어요. 웬만하면 안 졌습니다. 제노가 한 골 이상을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득점을 한 경기들을 이렇게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은 1대0으로 끝나거나 1대1, 2대0으로 이기거나. 근데 지금 7연속 무득이라서 제노아가 한 번 넣을 때가 되긴 했어요. 인터밀란 더군다나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실수도 나오고 수비 커버가 살짝 아쉬운 상황에서.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애매한데, 제가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이드를 본다면은 일단 제노아도 지금 4연무예요. 인터밀란도 원정에서 2연무입니다. 무승부 가능성 좀 배제를 했어요. 배제를 했고,
결국 그래도 승패로 나뉜다고 생각했을 때 인터가 잡는다고 봅니다. 경기력 면에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인터밀란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없고, 지난 경기 결장에 또 바스톤이나 브로조베시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인터밀란 공격진이 지금 부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노아도 수비적 결장이 상당하고, 이런 경기에서 의외로 빵빵 터질 때가 되긴 했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놓치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공격진들이 좀 배고프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저는 의외로 좀 확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2.5 승리까지 보고요. 오바는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뭐 고베낭 뭐 괜찮아 보이고, 뭐 승리가 좀 불안하다, 뭐 오바 쪽의 접근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화력적으로 좀 터질 때가 됐고, 제노아도 슬슬 한 골 넣을 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오바 쪽도 괜찮아 보이고, 뭐 승도 괜찮아 보이고 합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는 저는 올 시즌 강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터가 한번 흐름 끊어가지 않을까. 오연무는 좀 선 넘은 것 같고, 여기서 제노아가 잡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인터가 그 정도로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이게 어쨌든 해외 배당 흐름은 딱히 좋지는 않아요. 인터가 최근에 뭐 못 넣고 있는 건 맞으니까. 해외 흐름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제노아 쪽으로 조금씩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고요. 몽펠리에 대 스타드 렌, 요것도 이제 렌 쪽에 낮은 정배를 받았죠. 이거 렌 4연패인데 왜 정배가 낮냐? 몽펠리가 센터백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코 부상으로 못 나오고요. 에스테브도 못 나오고, 멘데스 같은 게 이번 시즌 아예 출전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센터백이 셋밖에 없어요. 전문 센터백이.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사코가 계속해서 뛰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코 옛날에 리버풀에서 뛰네요. 맞나? 맞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여기에다가 뭐 사이드백 이렇게 막 자운들 해가지고 뭐 구성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 피가 170대에다가 사코 혼자서 좀 장신이다 보니까 높이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수비 라인이 좀 흔들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사코까지 빠져가지고 이게 몽펠리에가 수비진이 지금 중앙 쪽에 전문 수비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렌이 원정에서 더럽게 못하고 있고, 지금 4연패에다가 몽펠리에가 홈에서 그래도 잘 하고 있는 팀임에도 정배를 좀 낮게 받은 일단 그런 흐름이고, 뭐 추가적으로 또 빠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사이드백 자원이 빠지고, 핵심 공격에 아비데디 얘도 이제 빠지고, 몽펠리에 쪽에 누수가 상당하고요. 랜도 물론 결장자가 있어요. 아시그넌 뭐 이런 서브 쪽에 라이트백 자원이나 뭐 바데 같은 중앙 수비수, 뭐 슐레마나 공격 쪽과 도쿠 얘도 좋은 공격 자원인데, 뭐 타이트 같은 미드필더. 근데 뭐 다 있으면 좋은데, 뭐 올 시즌 같은 경우 사실 도쿠나 이제 슐레마나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뭐 공격 쪽에 테리어나 뭐 라보르데 이런 애들이 지금 렌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없어도 사실 괜찮은 사이즈의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있으면 좋거든요. 뭐 벤치로 교체로 출전도 되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능력은 있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인데, 어쨌든 올 시즌 렌을 이끌고 있는 자원은 아니에요. 다른 이제 더 올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공격 자원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렌승 봅니다. 몽펠리가 가뜩이나 이제 수비 쪽에 불안함이 있는 상황에서 공격 쪽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마비디디가 빠진 게 크다. 렌 같은 경우도 부상자들이 많지만 올 시즌의 핵심은 따로 있다. 렌이 좀 잡을 만한 경기로 보이고, 언어바는 이거는 저는 배당이 좀 세가지고 피하고 싶긴 해요. 1.76 언더가 리강에서 10번 중에 한 번 들어왔거든요. 1.76 언더가.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로는 뭐 배당 대비 비슷하게 갔어요. 한 40%막 중후반대. 그러니까 역배다 보니까. 근데 리강 기준으로 배당 데이터를 산출해 보면은 10번 중에 한 번이 들어왔어요. 1.76 그 언더 배당이. 이거는 언더가 들어올 때가 됐어요. 이제 너무 확률이 10%잖아요. 들어올 때가 된 거여서 오바 찍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랜승을 보는 입장에서 끊을 때가 됐어요. 원정 4연패. 공교롭게도 홈에서 다 이기고 원정에서 다 지는데 한번 끊어갈 때가 됐다 봐서 뭐 렌승 쪽으로 봅니다. 오늘 해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